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젊은 시절 모아두었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오래된 다이어리, 아직도 곱게 접힌 편지, 유행이 지나 이제는 입지도 않는 옷, 언젠가 쓰겠다고 모아둔 그릇이나 비닐봉지까지. 꺼내어 들면 이건 그때 그 사람한테 선물 받았지. 이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쓰던 거였어 하고.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기보다는 답답해집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 아니면 계속 두어야 하나? 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넣어두고 맙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이 물건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건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웃지 못할 장면도 있습니다. 낡은 전자제품 박스를 얹고 필요할 거라며 다락에 쌓아두셨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정작 기계는 고장 나버렸는데도 박스는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버리면 아까워서라는 말씀이 참 인간적이면서도 마음의 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껴 쓰고 모아 쓰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낭비로 여겨지고 또 한편으로는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 손에 차마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은 점점 좁아지고 물건은 쌓여만 갑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물건들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낡은 물건들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을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애착과 추억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지 불교의 지혜와 명상을 통해 차근차근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에는 단순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이야기, 그리고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릇 하나에도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풍경이 있고, 낡은 외투에도 젊은 시절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버릴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애착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계에도 생각에도 심지어는 나라는 자아의 감각에도 집착이 스며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역시 집착의 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물건은 본래 잠시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일 뿐, 내 존재 자체와는 다릅니다. 물건을 비운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움 속에서 우리는 그 추억을 더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놓아줄 때 씨앗은 싹을 틔우듯 물건을 내려놓을 때 마음속 공간에는 감사와 자유가 피어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런 지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 때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아이들은 정작 그냥 두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하곤 하지요. 이때 마음은 참 복잡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이 물건 속에 있는데 그걸 어찌 다 버리라고 할까? 그러나 그 고민 속에 바로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첫째, 왜 우리는 물건들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게 되는지 불교적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단순히 비워 내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얻는 일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셋째, 지금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짧은 호흡 명상과 마음의 실천을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정리법 항의가 아닙니다. 삶을 비우고 새롭게 바라보는 작은 명상 여행입니다. 물건의 빈자리를 통해 마음의 여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되 힘을 주지는 마십시오.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긴장을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턱은 살짝 당겨 목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도록 합니다. 눈은 감거나 혹은 시선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립니다. 이제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숨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날숨에 따뜻한 기운이 나갑니다. 호흡이 흐르는 그 자리에 마음을 잠시 머물러 둡니다. 혹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건 걱정. 이건 추억. 이건 미련.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와 섞이지 않고 잠시 멀리 서 있게 됩니다. 그 작은 간격이 곧 쉼의 자리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집안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물건들 중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버리지 못해 두었던 물건들, 손에 쥐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물건들,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 너도 오랜 시간을 함께 했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읊조립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감사합니다. 내쉬는 숨에 놓아줍니다. 이 말은 물건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가슴 한쪽이 조금은 넓어지고 어깨가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몸을 조금 더 의자와 바닥에 맡기고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두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와 명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잠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마음속에 떠올린 낡은 물건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놓아줍니다라고 속삭였던 그 순간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조금 더 깊은 불교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사실은 그 자체보다도 그 물건들에 얽힌 기억과 감정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옷 한 벌을 손에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건 옷감의 색이나 모양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다녔던 젊은 날의 나 자신 혹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소재에 불과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얹은 의미가 곧 집착이 되어 우리를 붙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집착을 취착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에 머물러 그것을 곧 내 삶의 일부, 내 존재의 일부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버리려 하면 곧바로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걸 버리면 내 추억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 물건이 없으면 내가 더 허전해지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낡아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붙잡는 추억 역시 매 순간 조금씩 다른 빛깔로 바뀌어 갑니다. 추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형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다 준 낡은 손목 시계가 있었답니다.
오래전에 고장이 나 멈춘 시계였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서랍 속에 수십 년을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다시 시계를 꺼내 들었는데 유리 안쪽에 이미 곰팡이가 피고 바람을 아무리 감아도 시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계가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어요. 결국 그분은 시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계를 버린 뒤에야 남편의 미소와 함께했던 기억이 더 자주 떠올랐다고 합니다. 물건들이 추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억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물건은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이고 추억과 사랑은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버림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길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 안 가득 쌓인 물건을 천천히 정리하며 이제는 내 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허전하고 아쉽겠지만 곧 마음 한켠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건들의 자리를 비워줄 때 새로운 여백 속에 자유가 들어옵니다. 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물건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아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물건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인생의 증거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 물건들에 다 담겨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마치 물건들이 곧 나 자신인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일은 곧 나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내 몸조차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것이지 영원한 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물건들이 어찌 영원히 내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물건들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을 뿐, 본래는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보내야 할 인연일 뿐입니다. 이 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는 잠시 내 곁에 머문 손님이었구나.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나누어 줍니다. 처음엔 작은 물건들, 오래된 종이 한 장이나 사용하지 않는 컵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훈련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물건을 정리하면서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너 덕분에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지. 너 덕분에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짧은 인사만으로도 우리는 그 물건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가 끝맺음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명상을 활용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버리기 망설여지는 물건 하나를 떠올립니다. 들숨에 감사합니다. 날숨에 놓아줍니다. 이 호흡을 5번만 이어가도 마음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단단히 붙잡고 있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느슨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만 품는 것이지요. 한 어머님의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모아두었던 그릇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몇십 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버리려니 아깝고 쓰려니 이미 무겁고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하며 집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저 아이가 지금 쓰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렇게 그릇을 내어주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릇은 사라졌지만 나눔의 기쁨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아의 지혜는 내 것이라는 집착을 풀어줍니다. 물건은 나와 떨어져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쓰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무상의 지혜입니다. 물건은 변하지만 추억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무아입니다. 물건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낡은 물건들이 우리를 붙잡는 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비우는 순간 마음속에 감사와 자유가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배운 지혜를 따라 더 깊은 자유와 고요로 이어집니다. 앞서 우리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매듭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 매듭이 실제로 어떻게 풀리는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자리를 함께 체감해 보려 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의 다른 방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물건에 자신의 시간을 맡겨둡니다. 낡은 앨범 속 사진, 해진 목도리, 오래된 그릇 하나. 손에 들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삶의 장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손에서 놓으려 하면 가슴이 허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면은 물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억과 의미는 내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기억은 오히려 더 따뜻한 빛을 띱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배우자가 선물한 코트를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몇 해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코트를 버리면 사랑까지 버리는 것 같아서라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어느 겨울 손녀가 장난스럽게 그 코트를 걸쳐보더니 이 코트는 꼭 할머니 이야기 같아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코트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코트를 잘 정리해 필요한 곳에 보냈습니다. 코트는 떠났지만 사랑의 기억은 오히려 더 자주, 더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놓아주자 흩어지지 않고 넓어졌던 것입니다. 버림이 두려운 이유는 공허해질까 봐서입니다. 그러나 빈자리는 공기가 드나드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창을 굳게 닫아두면 먼지와 답답함이 쌓이고 창을 조금만 열어도 바람과 빛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놓아주는 일은 창을 여는 일과 같습니다.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마음 안으로 새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기억의 먼지를 털고 추억을 맑게 비춥니다. 또 다른 분은 결혼식 때 받은 식기 세트를 수십 년 동안 거의 쓰지 못한 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귀해서 못 쓴다는 마음이 어느새 무거워서 못 치운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자녀가 집을 꾸리며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그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 내어 주었습니다. 이걸 쓰면서 내 식탁에 웃음이 더해지면 좋겠다. 그 말을 전한 뒤 그는 뜻밖의 가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상자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주고 나니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건이 추억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들을 꼭 움켜쥐고 있을 때 추억은 서랍에 갇혀 있고, 손을 펴는 순간 추억은 마음에서 다시 흐릅니다.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응어리가 됩니다. 비움은 추억을 흘러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물건과 나의 거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내 전부야라고 느끼는 순간, 물건은 나를 지배하고 나는 작아집니다. 잠시 함께했던 손님이었지라고 바라보는 순간, 나는 커지고 물건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작은 문장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걸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면 풍경이 바뀝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놓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래된 영수증 묶음, 쓰지 않는 컵 하나,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 겹치는 것 한 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마음은 놓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배웁니다. 그 확신이 쌓이면 의미가 더 큰 것을 놓아줄 힘도 생깁니다. 비움은 성격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얼음을 녹이듯 따뜻함이 천천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햇살이 더 깊게 들어오고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음을. 그리고 놓아주자 나도 함께 놓여놨음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새겨봅니다. 물건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이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손끝의 힘이 조금씩 풀리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고 공허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삶의 숨이 드나듭니다. 여백이 있어야 내일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낡은 물건들이 나를 붙잡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오래된 해석에 붙잡혀 있었음을. 해석을 데워주면 손도 데워지고 손이 데워지면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릴 때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제 갈 길을 찾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도착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제 방금의 깨달음을 몸과 호흡으로 새겨 넣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등을 곧게 세우되 힘을 주지 않습니다. 어깨와 턱의 긴장을 살짝 내려놓고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둡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느슨하게 두어도 좋습니다. 코끝으로 드나드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실 때 시원함이 들어오고 내쉴 때 따뜻함이 나갑니다. 3번의 호흡 동안 마음을 숨결에 실어봅니다. 들숨에 새 바람이 들어온다. 날숨에 묵은 무게가 흘러간다. 이제 마음속에 하나의 물건을 떠올립니다. 당장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마주 보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물건을 손에 올려놓은 듯 상상합니다. 표면의 질감, 무게, 색. 그리고 그 물건과 함께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웃음, 온기, 고마움. 장면이 또렷해질수록 물건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 장면 속 마음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말해줍니다. 고맙다.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주었구나. 그 말을 한 번 더, 한 번 더. 말마다 가슴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놓아줄 준비를 하겠다.
준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은 경직을 풀고 선택의 여지를 되찾습니다. 다음 호흡에 문장을 바꿔봅니다. 들숨에 감사합니다. 날숨에 놓아줍니다. 5번 이어가며 각 호흡마다 아주 조금씩 손가락 힘을 푸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마지막 호흡에서 물건들이 바람을 타듯 부드럽게 떠나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흘러가되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되 얽매이지 않는 흐름을 떠올립니다. 그 흐름 속에 내 마음의 여백이 넓어집니다. 이제 가슴 한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가슴으로 번지도록 잠시 머뭅니다. 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건은 길을 떠나고 기억은 내 안에 남는다. 나는 가벼워지고 사랑은 더 넓어진다. 이 말을 천천히 3번 반복합니다. 말끝마다 어깨선이 조금 더 내려가고 숨이 한결 더 깊어집니다. 눈을 뜨기 전에 아주 작은 다짐을 세워봅니다.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서랍 속 겹치는 물건 하나를 고르고 고마움을 전한 뒤 자리를 내어주는 일. 내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어 기억을 꺼내보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일. 다짐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아야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실천이 이어질 때 마음은 비움의 리듬을 배웁니다. 이제 시선을 들어 방안을 봅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일지라도 내 마음의 초점이 달라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손끝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가벼움이 오늘 하루의 말과 표정에도 스며들 것입니다. 내 안의 여백이 넓어지면 타인의 자리도 넓어집니다. 이것이 비움이 나에게서 시작되어 우리로 퍼져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길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놓아줄수록 더 잘 품어진다. 문장을 가만히 가슴에 내려놓고 눈을 천천히 뜹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밝기와 공기를 받아들이며 바로 여기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 손이 한 번 더 움켜쥐고 마음이 한 번 더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비움은 오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 곁에 두었던 물건들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묶이고 또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버리지 못한 물건들을 마주하며 느끼는 답답함과 무게에서 출발했습니다. 물건을 두고 이걸 버려야 하나, 계속 두어야 하나 하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숨겨진 애착과 집착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의 2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무상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물건도 추억도 한자리에 멈추지 않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억은 더 자유롭게 마음속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아의 지혜였습니다. 물건을 곧 나 자신으로 여기며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본래 물건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 지혜를 가슴에 품는 순간 내 것이라는 꼬리표가 조금씩 떨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마주했습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되살림이라는 것. 물건은 떠나도 사랑은 남고 놓아줄수록 추억은 더 선명해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버림은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며 여백이 있을 때 새로운 바람과 빛이 들어옵니다. 이제 결론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건들은 추억을 담아주는 그릇일 뿐 추억의 주인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추억은 갇히고 놓아주는 순간 추억은 마음속에서 더 넓게 흐릅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의 다른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손에서 물건을 내려놓아도 그 시절의 사랑과 웃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더 자주 떠오르고 더 따뜻한 온기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길은 물건들 정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래 붙잡아 두었던 감정, 관계, 후회와 두려움까지도 같은 지혜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움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여는 일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나아갑니다. 조용히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방금의 명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물건을 떠올리고 고맙다, 놓아주겠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제로 당장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시작되면 이미 비움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부터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서랍 속에서 겹치는 물건들을 고르거나 쓰지 않는 종이 한 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한 번 놓는 연습이 내일 더 큰 자유로 이어집니다. 비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집을 넓히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 쉴 자리가 넓어지며 웃음이 더 자주 피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건은 결국 제 길을 찾아 떠나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사랑이 남습니다. 내가 붙잡던 것은 사실 물건들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풀리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지고 물건들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방 안이라도 내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습니다. 서랍 하나를 열 때, 상자 하나를 마주할 때, 오늘 우리가 배운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놓아줄수록 더 잘 품어진다. 그 문장이 손끝을 가볍게 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건들은 떠나도 기억은 남는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여백이다. 내 마음은 오늘 조금 더 자유롭다. 이 말을 따라하며 오늘의 여정을 부드럽게 마칩니다. 비움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 아주 작은 물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모여 언젠가 내 삶 전체를 가볍게 바꾸어 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내일이 한결 더 가볍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